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성에서 청간과 지지를 끝내고 이제 십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성에서 비견일주, 어깨견, 견줄비 해가지고 비견일주라고 합니다. 비견일주는 자 연월일시에서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진년, 신축월, 정축일, 병오시다 이렇게 되면 병진이 연이고 신축이 월이고요. 일주는 정축입니다. 그러면 정일간인 거예요. 정에서 정이 비견입니다. 정하고 정이 있으면 비견입니다. 일간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 연월일시요. 자, 만세력을 보면 책으로 만세력을 뽑아도 좋고 또 앱이 있습니다. 무슨 갑술 앱도 있고요. 그리고 만세력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광대학교 앱도 있고요. 저는 원광대학교 앱을 잘 보는데요. 그리고 뭐 천을기인 앱도 있고요. 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년월일시를 음력, 양력, 남자, 여자 구분을 해가지고 태어난 시로 볼 건지 뭐 간지로 볼 건지 해가지고 다 구분을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아주 쉽게 연월일시가 딱 뽑아져 나오죠.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만세력 책에 달력 만세력을 보시면 거기서 뽑을 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월일시가 딱 구성이 됐으면 일주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갑이야 갑일간이야 갑일간이야. 그러면 갑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얘가 비견인 거죠. 비견이야. 여기에 갑이 있어. 비견이 신데 비견이야. 시청간에 비견이 있던가 뭐 이렇게 비견일주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을이다 그러면 을이 있으면은 비견입니다. 그럼 지지는 자 갑에서 보면 지지가 인이 있을 때가 바로 비견이 되겠습니다. 을은 묘가 있다. 여기가 을묘야. 그럼 비견일주예요. 을묘야. 갑인이야, 을묘야 이렇게 하면은 비견일주입니다. 여기에 어딘가에 묘가 또 있어. 그러면 그것도 비견입니다. 병일간이야. 그러면 여기 어디엔가 병이 있든가 여기 어디엔가 사가 있을 때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일간이야. 그러면은 여기 어디엔가 정이 있거나 요 어디엔가 오가 있으면 그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야 어떻게 4하고 5하고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화하고 수는 바뀝니다. 짝꿍이 짝꿍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지지로 봤을 때는 5가 정의 비견이고요. 병으로 봤을 때는 4가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무토가 딴 데 있으면 비견이고 무는 무술이나 무진이면 비견일주인 거죠. 그리고 술이나 진이 여기 어디엔가 있어. 문대. 그러면 또 비견 거기하고 관계가 비견이 되는 거고요. 비견일주라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비견이 많다. 비견이 2-3개쯤 된다. 3-4개 이상 된다. 그렇거나 아니면 비견일주 그냥 일주 자체만 가지고 비견일 때 이때 이 성격 이 심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기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기가 있던가 이 밑에 축이나 미가 있을 때 기축이나 기미일 때 그때 비견일주라고 합니다. 경이면
얘가 이제 경이야. 경이면 경하고 신, 경신일주가 비견일주죠. 그렇지만 어딘가에 경이 여기에 있던가 아니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어딘가에 있던가 해가지고 2개 이상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이다. 신이면 여기 어디엔가 신이 있던가 또 여기 어디엔가 유가 있을 때 지지에 유가 신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유가 신유일주가 비견일주인데 여기 어디엔가 유가 있어. 비견이 많이 있어. 2개 이상이야. 그러면 해당됩니다. 여기. 자, 임이야. 그러면 다른 데에 임이 있던가 다른 데 어딘가에 해가 있던가 그리고 개야. 개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개가 있던가 여기 어딘가에 자가 있던가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십성에서 비견일주라고 하는 것은 나, 형제, 이웃, 동료, 동포를 의미합니다. 국민도 해당되죠. 자, 그러면 뭔 얘기냐? 같은 그레이드야. 같은 그레이드.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나는 애기고 너는 형아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비견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비견이 많이 있잖아요. 비견이 뭐 3, 4개 되면서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비견이 뭐 3, 4개 되면서 재성과 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넘들 많이 하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치킨집이나 뭐 이렇게 노래방이나 이런 건 되게 많죠. 그것이 꼭 대기업은 아니라도 굉장히 그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거를 선택해갖고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진짜로 합하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가죠. 비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관성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무원 쪽입니다. 공무원 쪽이죠. 명예를 더 중시합니다. 비견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나쁘다가 아니고 굉장히 잘 나간다입니다. 왕따 그룹이 아니고 리드 그룹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보면 우리 반에서 보면 왜 그 맨 밑에 왕따 그룹이 있고 찌질이 그룹이 있고 또 이제 애기들 부류가 있고 또 거기 중에서도 공부나 그 어른 연습을 빨리 해내는 눈치 빨리빨리 까고 이렇게 조금 잘 가는 거 그리고 딱 규정되어져 있는 거를 잘 외우는 거 그러니까 속 내용물 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국가에서 주어지는 대로 잘 하는 잘 그냥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을 때 마스크 젤로 먼저 끼는 사람 또 백신이 나왔을 때 백신을 맨 처음에 가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가서 주사를 빨리 맞는 사람 부류예요. 이게 비견일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일간하고 음과 양이 같은 거 그렇게 됩니다. 자, 위치와 처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굉장히 잘하고요. 균형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뽐내고 싶어 하고요.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 주장도 잘하고요. 경쟁을 굉장히 잘하죠. 의견이 대립구조로 가긴 가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글자만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비견일주를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비견일주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초딩이냐 중딩이냐 고딩이냐 대딩이냐를 봤을 때 고딩 대딩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감도 높고 책임감도 높고 추진력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너랑 나랑 잘 지내야지 요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에다가 약간 기부스한 거 그것이 좀 있다는 것이죠. 고집과 아집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배우자 배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게 뭐가 잘못했어. 배우자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걸 고칠 때까지는 내가 조금 안 들어줘. 이게 너가 끝끝내 너가 그거를 꼭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상대해 줄 거야. 요런 심리. 그리고 경쟁이죠, 그게. 그런 게 경쟁이에요. 내가 너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또 너를 꼭 한 대 때려줄 거야. 아니면은 뭐 게임에서 꼭 이길 거야. 막 이런 경쟁이 아니고요. 너가 10만 원짜리 티셔츠 입었으면 나도 좀 그런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래가지고 비견일주가 백화점표가 많습니다. 후질근한 거 잘 안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돈 조금 주고 산 거 그런 거 입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너가 2000cc 타냐? 그럼 나도 2000cc에서 2500cc 정도는 타줘야지. 이런 거. 그런 겁니다. 비견일주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지고 보면은 왜 선생님들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형성을 해요. 홀로 존재하지를 않고 늘 내 친구 거기에 있어. 대학병원에 있어. 내 친구, 내 동료가 우리 같이 축구 모임 하는데 아니면 무슨 우리 그 공무원들 모임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임에서 그 사람 남편이 어디에 있어 와이프가 어디에 있어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무원 부류 말하자면 그 좀 괜찮은 부류인데 거기에서 이제 배우자도 거의 비슷한 애가 오는 거예요. 비슷한 애를 고르는 거죠. 근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비견일주인데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가보세요. 시장을 가보면 장사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장사꾼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자가 조금 있지만 조금 싸게 파는 사람이 있고 또 완전 좋은 걸 파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자가 좀 있는 놈을 파는 사람들은 조금 싸게 깎아주면서 조금 하자가 있고 조금 작은 걸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비견일주야. 그러면 장사꾼을 하더라도 이 비견일주라도 그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20, 60, 20의 자연 법칙의 퍼센트에 따라서 그 어떤 직업에도 비견일주가 전부 다 섞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부류에 특히 조금 더 많은 것이죠. 공무원이나 이렇게 좀 그 회사 다니는 거,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 비견일주가 많은 거고, 조금 후질근한 거 싫어하고, 좀 깔끔하게 챙겨 입고, 남들 시선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장사꾼들 중에는 재성이 많지만, 거기에도 비견일주가 20%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견일주는 물건을 어떤 놈을 파냐? 그러면은 물건이 좀 좋은 놈, 좋은 걸 팔아요. 비견일주는요. 그 후질근한 거를 띄어다가 팔질 않아요. 조금 괜찮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치킨집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왜 이름 없는 거 자기가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 유명한 브랜드 회사 있잖아요. 뭐 BHC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사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좀 있는 거, 조금 괜찮은 거를 선택을 해요. 비견일주는요.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값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만들어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된 값을 받고 팔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후줄근한 거를 잘 안 팔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 시장에서 만약에 장사꾼이다 비견일주인데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거고 농사를 하더라도 딱딱 그렇게 탄탄하니 이제 너네 거 빌려서라도 기계로다가 쫙 흔히 그 직업적인 농사 요런 식으로 탄탄하니 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아도치다 아나무인이다 막 이러는데 성욕도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 요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네가 뭔디 참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근데 방송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해갖고 책으로 딱 펴준 놈 말하자면 그 야매가 아니고 딱 규격화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굉장히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약간 고립되고 소심합니다. 나는 잘났는데 쟤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 그럼 안 놀아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 깊은 그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상담을 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상담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너가 제대로 된 직장 다니고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 좀 품위 있게 살고 있으니까 나랑 너랑 그냥 예의 지키면서 너가 내 친구로 그냥 있는 거고 만약에 가정이 깨졌다거나 만약에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막 이런 상태가 됐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됐거나 막 이랬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가기 싫은 깊은 뭔가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때는 조금 발을 빼는 그게 맞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모양새를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십성은 누가 옳고 나쁘고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도 누가 옳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목화토금수처럼 이 사람은 불이야. 이 사람은 토야. 이 사람인 금의 성격을 가졌어. 이런 그 속성, 우리 물건들을 예를 들자면 불은 뜨거워 활활 타. 그 대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그 형태를 설명한 거지. 막 그 인신공격이나 뭐 이런 용도로 쓸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십성에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냐, 아이인가 아니면 뭐 초등학생인가 아니면 대학생인가 아니면 그 노인인가 심리 상태 자체가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그러니까 이 비견일주는 몇 살쯤 되겠습니까? 한 20대 정도 되겠죠. 20대, 30대 정도를 비견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견일주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린애인데도 얘는 일찌감치 철들어 보이는 거죠. 똑똑하고 자존심 잘 안 꾸기고 그리고 성장이 좀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이성운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화를 요것 때문에 불화를 좀 자처해서 부부 반목이 좀 있는 것이고요. 육친의 반목 또한도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외도율이 좀 높습니다. 냉랭한 그 기간을 참고 예전 같으면 참고 그냥 있지만 요즘에는 참지 않는 시대죠. 근데 비견일주는
폼생폼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통은 졸혼을 선택하고 애인을 따로 두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상대방이 추진을 한다거나 막 이랬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혼을 합니다. 편집증이 쪼끔 있는 거죠. 집착. 예. 예. 그렇고 부탁에 좀 취약한 편입니다. 왜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거든. 나가 나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부탁이 아니고서는 부탁을 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솔직하고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남들의 평가가 나는 너무 중요해.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인제 장사를 해. 그러면 차가 나한테 한번 팔아 줬어. 그러면 내가 제 것도 한번 사 줘야 돼. 그러니까 정숙이고 뭐시고 친구들이 와 갖고 한번 싹 다 한번 팔아 주고 가면 정숙이 하는 애가 "야 너 이거 하나 장만해 가지고 이거 장사하는 데 써."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가지고 달달이 뺏기죠,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 갖고 비견일주가 뭐 개업을 한다 그러면은 글도 좀 폼이 좀 납니다. 뽀대가 좀 나죠. 그래 가지고 깨까하게 고렇게 합니다. 폼생폼사 소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한번 해 줬으면 나도 너한테 해 줘야 되니까 응 갚으려고 해요. 꼭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비견일주가 차라리 가장 깔끔합니다. 깎으려고 하다가도 쪼끔 말 띄었다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 겨우겨우 말했는데 저쪽에서 안 깎아 준다 그러면은 말 안 합니다. 이게 폼 떨어져 가지고 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정찰제로 사 버립니다. 저쪽에서 깎아 주면 더 좋지. 그지만 비싸도 그냥 삽니다. 좋은 걸로 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늘 말하듯이 토종닭 막 이런 거 과일도 좁게 좋은 놈 쬐깐하고 막 그냥 싼 거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놈 요런 걸 사 먹는다는 거죠. 그게 백화점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하는 백화점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투기 심리가 강하다 이거는 뭐냐면 이 비견일주가 번 것은 있지만 내가 폼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수입에 비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안마기다 뭐 이렇게 뭐 정수기다 뭐 세탁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살 돈이 만약에 없어. 왜냐면 늘 써야 되니까 이러니까. 늘 써야 되니까 별로 돈이 많이 나간단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렌탈로 해. 그리고 아파트나 막 이런 거 장만할 때도 반절은 융자를 얻습니다. 그래야 차도 장만하고 작은 돈으로 차도 장만하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구나 이런 것도 좀 좋은 놈 음 이왕 사는 거 한 번 사면 10년 20년 쓸 거 좋은 놈으로 사 가지고 쓰자 해 가지고 오랫동안 갚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게 차라리 낫다. 여러 번 바꾸거나 싼 거 사 갖고 여러 번 바꾸거나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갖고 보험도 많이 들어요. 근데 맨날 약관 대출해 갖고 그럼 모은 놈 다 써. 자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 60% 입니다. 60%. 60%의 비견들이 고렇게 많이 합니다. 이박 사기수는 꼭 사기를 당한다기보다 이게 굉장히 뭐가 좋아 그러면은 혹해 갖고 귀가 좀 얇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돈은 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기스 이박인 거고요. 이성운이 빠르고 건강합니다.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체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욕심을 내리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비견일주가 목에 기부스한 거는 이제 자기 자존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뿐이지, 일부 20%만 막 그냥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지, 비견일주의 60%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고 욕심을 내려요. 왜? 자기가 번 거 다 주잖아. 소비성 높아갖고 자기가 번 거를 그만큼 베풀어 주죠. 욕심 내렸죠.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평가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비견일주들이 다른 일주에 비교해 하자면, 비견겁제가 다른 일주에 비교를 하자면 세상에서 이제 공식적인 일, 양적인 일이죠. 말하자면 직장, 양적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자기가 번 놈 딱딱 쓰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부류입니다. 비견일주가요. 공무원 그룹이라고 했는데요.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정규직 부류, 정규직이 아니라도 늘상 밖에 나가서 딱딱 자기 일 할 일 딱딱딱딱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식상일주들, 식신상관들은 오버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눈에 띄려고. 근데 비견일주는 딱 적당히, 오버하지 않고 너무 모질하지도 않고 적당히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비견일주들이 리드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상들이 너무 오버하고 하면은 조금 약간 천대하면서 쟤네들을 싹 골라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비견일주들이요. 예. 비견일주가 장점과 단점은 늘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비견일주들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견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